안개마을. 그 이름처럼 아침이면 옅은 안개가 강물 위를 휘감는 고요한 곳이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사람들의 삶은 강물처럼 잔잔하게 이어졌다. 지훈 20살 청년은 이 마을의 일부였지만 동시에 이방인 같았다. 그는 마을 어귀한씨 할머니의 작은 잡화점에서 허드레시를 도우며 근근히 살아갔다. 그의 존재는 마치 안개처럼 희미했고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지훈은 말이 없고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했고 늘 혼자였다. 그의 삶은 단조로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잡화점으로 향하고 할머니의 잔심부름을 하고 손님이 없으면 구석에 앉아 낡은 책을 읽었다. 저녁이면 작은 방으로 돌아와 싸구려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의 방은 눅눅하고 어두웠으며 창문 밖으로는 강물 소리와 밤벌레 소리만이 들려왔다. 시계 초침 소리가 그의 고독을 더욱 부각시켰다. 째깍, 째깍.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삶이 멈춰버린 듯한 느낌을 주었다. 라면 국물에서 피어나는 김은 그의 눈을 흐리게 했고 눅눅한 방의 오래된 곰팡이 냄새는 그의 코를 찔렀다. 그의 왼팔에는 오래된 흉터가 길게 남아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겪었던 끔찍한 사고의 흔적이었다. 강물이 범람하여 모든 것을 휩쓸어 갔던 그날, 그는 부모님을 잃었다. 그 기억은 깊은 상처로 남아 지훈을 짓눌렀고 그에게 세상의 모든 비극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맹목적인 두려움을 심어주었다. 그래서 그는 비가 오거나 강물 소리가 거세지면 불안에 떨곤 했다. 지훈의 유일한 위안은 마을 주변을 떠도는 유기견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매일 밤 남은 음식이나 빵 조각을 챙겨나가 조용히 나눠주었다. 특히 유독 눈에 띄는 작고 노란 털을 가진 강아지 봉구에게 마음이 갔다. 봉구는 유독 지훈을 따랐고 지훈이 나타나면 꼬리를 맹렬히 흔들며 달려왔다. 봉구의 맑은 눈빛은 지훈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봉구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지훈도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지훈은 평소처럼 봉구와 다른 개들에게 밥을 주러 나섰다. 빗줄기는 굵어졌고 바람은 차가웠다. 그는 낡은 우산을 쓰고 마을 외곽에 버려진 창고 쪽으로 향했다. 그곳은 유기견들이 비를 피하는 작은 안식처였다. 그는 익숙하게 빵 부스러기와 남은 고기 조각을 내려놓았다. 봉구가 가장 먼저 달려와 그의 발목에 몸을 비볐다. 다른 개들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지훈의 귀를 스쳤다. 일반적인 개의 울음소리와는 달랐다. 무언가에 갇힌 듯한 고통스럽고 절박한 소리였다. 지훈은 순간 망설였다. 비는 더욱 거세졌고 주위는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다시금 그의 발목을 붙잡는 듯했다. 물에 대한 공포, 그리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러나 울음소리는 계속해서 그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것은 마치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외침 같았다. 특히 봉구가 그의 다리에 얼굴을 비비며 낑낑거리는 것을 보고 그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봉구의 눈빛에는 걱정과 함께 그 울음소리의 주인을 향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낡은 손전등을 꺼내 불을 밝혔다. 빛은 어둠 속을 희미하게 가르며 덤불 우거진 곳을 비췄다. 그는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자 낡은 철조망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철조망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몸이 끼인 채 발버둥치고 있었다. 강아지는 아직 어렸고 겁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었다. 날카로운 철조망이 강아지의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받는 작은 생명. 그것은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듯했다. 그는 주저앉아 강아지의 상태를 살폈다. 철조망은 단단했고 강아지의 몸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있었다. 그의 왼팔의 흉터가 순간 따끔거리는 듯했다. 과거의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안 돼. 위험해. 그냥 가야 해. 그의 내면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강아지의 절박한 눈빛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작은 생명은 분명히 도움을 바라고 있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을까? 지우는 망설임을 딛고 몸을 숙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꺼내줄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그는 강아지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철조망을 벌리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철조망이 그의 손을 스치자마자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쓰라린 통증이 그의 신경을 건드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통증이 그의 정신을 더욱 집중시키는 듯했다. 그는 손에 힘을 주어 철조망을 조금씩 벌렸고 마침내 강아지가 빠져나올 공간을 만들었다. 강아지는 철조망에서 풀려나자마자 비틀거리며 지훈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지훈은 피 묻은 손으로 강아지를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강아지는 그의 품에서 안도한 듯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봉구는 그 옆에서 낑낑거리며 지훈과 강아지를 번갈아 쳐다봤다. 지훈은 작은 강아지를 품에 안고 낡은 손수건으로 자신의 피 묻은 손을 감쌌다. 그는 어린 강아지의 상처를 살폈다. 꽤 깊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았다. 그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다. 그날 밤 지훈의 좁고 어두운 방에는 새로운 생명의 온기가 더해졌다. 그는 강아지의 상처를 소독하고 잡화점에서 가져온 연고를 발라주었다. 강아지는 그의 손길에 점차 안정을 찾았고 이내 곤히 잠들었다. 지훈은 잠든 강아지를 내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옆에는 항상 그가 숨겨두었던 낡은 공책이 놓여 있었다. 공책의 표지는 해지고 낡았지만 그 안에는 빼곡히 적힌 글씨와 그림들이 있었다. 각종 약초의 효능, 동물의 질병 치료법, 응급처치 방법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 그가 몰래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던 책들의 내용을 베껴 적은 것이었다. 아무도 몰랐던 지훈의 숨겨진 열정과 재능의 흔적이었다. 그의 손에 새겨진 흉터, 그리고 이 낡은 공책은 그가 단순한 잡화점 점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내면에 더 깊고 특별한 무언가가 잠들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의 고요한 삶 속에 숨겨진 작은 불씨, 그것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채 잠들어 있었다. 안개 마을을 감싸던 고요함은 오래가지 못했다. 며칠 밤낮으로 쏟아지는 폭우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했다. 강물의 수위는 무섭게 불어났고 흙탕물이 뒤섞인 강물은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포효하며 마을을 향해 돌진하는 듯했다. 한씨 할머니의 잡화점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고 마을 전체에는 불길한 침묵이 감돌았다.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대피령이 흘러나왔다. 지훈은 빗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눅눅한 방 안은 습기로 가득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두려움. 어린 시절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집이 물에 잠기고 부모님의 손을 놓쳐버렸던 그 순간, 물은 그에게 파괴와 상실의 상징이었다. 그는 침대 끝에 웅크려 앉아 떨리는 손으로 귀를 막았다. 도망쳐야 해. 여기서 벗어나야 해.
그의 본능이 끊임없이 속삭였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방 한구석에 놓인 바구니로 향했다. 그 안에는 어젯밤 구했던 아기 강아지와 봉구가 옹기종기 모여 잠들어 있었다. 아기 강아지는 아직 어린 탓인지 세상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순진하게 잠들어 있었고, 봉구는 지훈의 불안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하듯 낑낑거렸다. 그들의 존재는 지훈의 마음속에서 격렬한 충돌을 일으켰다. 도망치고 싶은 본능적인 두려움과 이 작은 생명들을 버려둘 수 없다는 책임감. 창밖을 내다보니 이미 마을의 낮은 지대는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도로 곳곳이 끊기고 사람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마을을 떠나고 있었다. 구명보트를 탄 구조대원들이 확성기로 대피를 독려했다. 더 늦기 전에 대피하십시오. 강물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이는 지훈의 공포를 더욱 부추겼다. 그는 문득 자신이 매일 밤 밥을 주던 다른 유기견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무사할까. 그의 마음속에는 봉구와 아기 강아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안전한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았다. 아니, 내가 여기서 도망치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손에 새겨진 흉터가 다시금 따끔거렸다. 그 상처는 단지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어쩌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상기시키는 표식인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의 발목을 붙잡던 공포는 서서히 분노와 결의로 바뀌고 있었다. 그가 아니면 아무도 이들을 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냉혹한 현실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대피를 마쳤다. 몇몇 집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지만 그것도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강물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마을 입구를 완전히 집어삼켰다. 구명보트 한 대가 마지막으로 마을을 떠나는 것이 보였다. 지훈은 창밖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고립되었다. 이제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아니,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봉구와 작은 강아지가 있었고 마을 곳곳에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다른 생명들이 남아있었다. 지훈은 낡은 가방을 챙겼다. 그 안에는 소독약, 붕대, 그리고 그의 낡은 공책이 들어있었다. 공책에는 비상시 응급처치 요령과 동물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방법에 대한 그림들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는 봉구와 아기 강아지를 품에 안고 굳게 닫힌 문을 열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사납게 쏟아졌고 바람은 그의 몸을 휘청이게 했다. 이미 허리까지 차오른 물은 차갑고 끈적거렸다. 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과거의 악몽이 물안개처럼 그의 눈앞을 가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번엔 달라. 나는 더 이상 무력하지 않아. 그의 눈빛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물은 포효하고 있었지만 그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소리가 그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용기를 깨우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물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의 앞에 놓인 것은 절망적인 홍수뿐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숨겨진 용기와 능력을 시험할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다. 그는 이제 평범한 지훈이 아니었다. 그는 이 작은 생명들을 지켜야 하는 선택받은 사람이었다. 지훈이 물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딘 순간 차가운 강물은 그의 발목을 휘감고 올라왔다. 어린 강아지를 한 팔에 안고 봉구는 그의 다리 사이를 오가며 불안한 듯 낑낑거렸다. 물살은 생각보다 거셌고 그의 몸을 자꾸만 흔들었다. 발밑에 진흙은 미끄러웠고 수면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그는 폐허가 된 마을 속에서 마치 미로를 헤매는 것 같았다. 목표는 마을 외곽에 폐쇄된 보건소 건물이었다.
그곳은 지대가 높아 아직 물에 잠기지 않았으며 좀 더 견고해 보였다. 지우는 그곳이 잠시나마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보건소로 가는 길은 쉽지 않았다. 이미 물에 잠긴 건물들과 떠다니는 자네들이 길을 막고 있었다. 얼마 가지 않아 지우는 한 무리의 개들이 낡은 버스 지붕 위에서 잔뜩 겁에 질린 채 울부짖는 것을 발견했다. 버스 주위로는 물살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고 개들은 금방이라도 물에 휩쓸릴 듯 위태로워 보였다. 지훈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뛰었다. 이들을 두고 갈 순 없어.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버스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였다. 그때 그의 눈에 저 멀리 떠내려오는 커다란 나무 판자가 들어왔다. 지훈은 순간적으로 어린 시절 그의 부모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었던 뗏목 만드는 법을 떠올렸다. 그의 낡은 공책에 그려져 있던 비상시 대처법 중 하나였다. 지훈은 봉구를 내려놓고 아기 강아지를 안전한 곳에 두었다. 그리고는 허리까지 차오른 물속에서 간신히 나무 판자를 붙잡고 끌어당겼다. 물살에 밀려 몸이 자꾸만 휘청거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었다. 가까스로 판자를 붙잡자 그는 주위에 떠다니는 다른 작은 나뭇가지들과 끈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피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마치 그의 몸이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판자들을 끈으로 엮어 임시 뗏목을 만들었다. 뗏목은 크지 않았지만 개들을 태우고 버스까지 갈 수 있을 정도는 되었다. 지훈은 뗏목을 끌고 조심스럽게 버스 쪽으로 다가갔다. 버스 지붕 위의 개들은 그를 경계하며 지저댔다. 그는 침착하게 개들에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도와주러 왔어.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개의 귀에는 낯선 이의 위협적인 소리가 아닌 구원의 손길로 들렸을 것이다. 그는 뗏목 위에서 한 마리씩 조심스럽게 개들을 불렀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개들도 지훈의 침착한 손짓과 봉구의 유도에 따라 한 마리씩 뗏목으로 뛰어내렸다. 그는 다친 개가 있으면 공책에 적힌 대로 응급처치를 해주었다. 능숙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로 감싸주는 그의 모습은 전문 수의사 못지않았다. 그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개들은 그의 손길에 놀랍도록 순종했다. 한편 마을 외곽의 좀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한 언덕에서는 박노인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박노인은 고집세고 불평이 많기로 유명한 노인이었다. 과거에는 뱃사람이었던 그는 마을의 변화를 못마땅해 했고 특히 말없이 그림자처럼 지내는 지훈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찌쯧, 저 어린 놈이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군. 저러다 저놈까지 휩쓸려 죽지. 그는 처음에는 혀를 차며 비난했다. 그러나 그가 지켜보는 동안 지훈은 놀랍도록 침착하고 능숙하게 개들을 구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거친 물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다친 개들을 치료하는 지훈의 모습은 박노인의 눈에는 더 이상 쓸데없는 짓이 아니었다. 저 녀석 생각보다 보통이 아닌데 박노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감탄의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지훈이 가진 숨겨진 재능과 대담함을 처음으로 목격한 증인이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졌다. 마을을 거의 다 빠져나가던 김 이장 5의 귀에도 들어갔다. 김 이장은 마을의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인물로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권위적이고 실속을 챙기는 인물이었다. 그는 항상 지훈을 쓸모없는 한량 정도로 치부하며 무시해왔다. 아직도 마을에 남아있다고, 그것도 개들을 구한다고 저 미친놈 구조대원들 발목만 잡겠구먼. 김 이장은 지훈의 행동을 들었을 때
경악보다는 분노가 먼저 치밀었다. 그는 지훈이 단지 영웅 행세를 하며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일이야. 분명 저놈이 괜한 말썽을 부릴 게 틀림없어. 김 이장은 지훈을 향한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위신과 질서가 지훈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으로 인해 흔들릴까봐 두려워했다. 김 이장은 지훈의 행동을 위험하고 어리석은 영웅 심리로 규정하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훈을 피하도록 종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작은 사건을 이용해 지훈의 이미지를 더욱 실추시키려 했다. 지훈은 이러한 시선과 소문을 알지 못했다. 그는 오직 눈앞의 생명들을 구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는 모든 개들을 뗏목에 태우고 조심스럽게 보건소 쪽으로 향했다. 물살은 여전히 거셌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리고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이토록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있었다. 그저 조용히 숨겨왔던 그의 재능이 이제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훈이 구조한 개들과 함께 폐쇄된 보건소 건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물은 보건소 입구까지 차올라 있었다. 간신히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소독약 냄새와 함께 싸늘한 공기가 그들을 맞았다. 지훈은 개들을 가장 안전해 보이는 2층으로 안내했다. 그곳은 아직 물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었다. 개들은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에 낑낑거리며 서로에게 몸을 기댔다. 봉구는 지훈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의 발치에 웅크려 앉았다. 밖은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빗소리는 천둥소리와 섞여 귀를 먹먹하게 했고 강물은 더욱 거칠게 포효했다. 그때 저 멀리서 섬광이 번쩍이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잠시 개들을 두고 1층으로 내려가 보건소 안을 둘러보았다. 혹시 버려진 의약품이나 음식이 있을까 해서였다. 낡은 진료실, 텅 빈 대기실, 그리고 창고까지. 그러나 모든 곳은 텅 비어 있었고 물에 잠겨버린 흔적만이 가득했다. 지훈은 희미한 희망마저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이대로는 안 돼. 식량도, 약도 없어. 이 아이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야. 바로 그때 밖에서 봉구의 다급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황급히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그의 심장을 다시 한번 얼어붙게 했다. 강물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 보건소 건물마저 위협하고 있었다. 더욱이 마을 가장자리, 물에 잠기기 직전에 작은 언덕 위에 한 무리의 개들이 위태롭게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울부짖고 있었다. 봉구가 그 개들을 보고 다급하게 지저댔다. 그 언덕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대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은 끊임없이 차오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언덕 바로 위에는 비상시 사용하던 작은 흙으로 된 둑이 있었는데 거센 물살에 의해 둑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둑이 무너지면 언덕에 있는 개들은 물론 보건소까지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절망적인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 작은 언덕은 마치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매달려 있는 상징적인 투기장과 같았다. 그곳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지훈은 봉구를 보았다. 봉구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낑낑거렸다. 마치 우리가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듯했다.
지우는 망설였다. 지금 그가 있는 보건소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언덕까지 가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거센 물살, 떠다니는 잔해물, 그리고 그의 깊은 물에 대한 트라우마. 모든 것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하지만 언덕 위의 개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절박해졌다. 그들은 서로에게 몸을 기대고 떨고 있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그가 물에 휩쓸려가는 부모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무력함. 다시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거야. 그는 이를 악물었다. 그는 이 아이들을 버려둘 수 없었다. 바로 그때, 저 멀리 언덕 쪽에서 박노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훈아, 거기서 뭐해? 어서 이리 와, 위험해. 박노인은 아슬아슬하게 물에 잠기지 않은 더 높은 언덕에서 지훈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박노인은 지훈이 무모한 행동을 할까봐 불안해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이 가진 재능과 용기를 인정하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그의 무모함이 자칫 목숨을 잃게 할까봐 걱정하는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는 지훈에게 도움을 주려 애썼지만 불어난 강물 때문에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고독한 조력자였다. 그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지훈에게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왔다. 지훈은 박노인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괜찮아요라는 의미이자 동시에 저는 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요라는 굳은 결의의 표현이었다. 그는 낡은 가방에서 공책을 꺼내 들었다. 공책에는 급류를 건너는 방법, 임시 밧줄을 만드는 방법 등이 상세히 그려져 있었다. 그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 창고에서 찾은 낡은 밧줄과 부목들을 챙겼다. 그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언덕 위에 두근 근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거센 물살은 두개 아랫부분을 깎아내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 지우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1시간이 차에 남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언덕 위의 개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고 그들의 울음소리는 지훈의 귓가에 끊임없이 메아리쳤다. 그는 마지막 남은 용기를 쥐어짜냈다. 이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압박감, 그리고 과거의 그림자가 그를 짓눌렀지만 그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가 해야 할 일은 명확했다. 그는 이 작은 생명들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흙으로 된 두근 것엔 물살에 의해 점차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빗줄기는 여전히 사정없이 쏟아졌고 언덕 위의 개들은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다. 그들의 절박한 울음소리는 지훈의 심장을 후벼 팠다. 이제야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겠어. 지훈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과거의 두려움은 더 이상 그를 묶어둘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굳건했고 그의 얼굴에는 비장함이 감돌았다. 지훈은 봉구와 보건소에 있던 다른 개들을 진정시키며 말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다시 올게. 그는 허리춤에 밧줄을 단단히 묶고 낡은 공책에서 본 대로 나뭇가지와 부목을 이용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임시 도구를 만들었다. 물살이 가장 약한 지점을 찾아 그는 조심스럽게 물속으로 다시 뛰어들었다. 물은 차가웠고 거센 흐름은 그의 몸을 끊임없이 잡아당겼다. 떠다니는 자네들이 그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발밑의 지형을 느끼고 물살의 방향을 읽고 바람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면서도 정확했다. 마치 물고기처럼 물속을 가로질러 나아가는 듯했다. 왼팔의 흉터가 다시금 아릿하게 느껴졌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흔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를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이유를 상기시키는 표식이었다.
그는 마치 춤을 추는 무용수처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갔다. 마침내 지훈이 언덕 아래에 도착했을 때 둑은 이미 절반 이상이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언덕 위의 개들은 비명을 지르듯 지저대며 절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그때 모든 것이 멈추는 듯한 순간이 찾아왔다. 콰르르릉 거대한 소리와 함께 두 개 남은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언덕을 덮쳤고 개들은 물살에 휩쓸려 절규했다. 박노인과 멀리서 지켜보던 몇몇 주민들은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은 지훈이 그 엄청난 물살에 휩쓸려 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지훈은 정신을 바짝 차렸다. 그는 마치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는 듯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온몸의 힘을 다해 가까운 나무에 던져 감았다. 그리고 밧줄을 타고 물살을 가로질러 개들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개들을 하나씩 끌어안고 밧줄을 따라 이동했다. 그의 손길은 거칠게 날뛰는 개들을 단번에 진정시켰다. 그는 개들의 상처를 확인하고 가장 위험한 개들부터 먼저 밧줄에 묶었다. 봉구가 멀리서 그를 향해 짖으며 응원했다. 한 마리, 두 마리. 지훈은 필사적으로 개들을 밧줄에 매달아 안전한 곳으로 옮기려 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크고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남았다. 개는 공포에 질려 물어뜯으려 했지만 지훈은 침착하게 개의 눈을 응시하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괜찮아, 괜찮아, 나를 믿어. 그의 진심이 통했는지 개는 서서히 진정했고 지훈은 마침내 그 개를 밧줄에 묶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개들을 구조하는 데 성공했다. 지훈은 지친 몸을 이끌고 밧줄을 타고 돌아왔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온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승리로 빛나고 있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은 경이로웠다. 박노인은 눈물을 흘리며 지훈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얼굴에는 감동과 함께 깊은 존경심이 가득했다. 김 이장은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츰 경악과 부끄러움으로 물들었다. 그는 지훈을 쓸모없는 한량이라 비난했던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지훈이 단순한 개들을 구하는 미친놈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희생정신을 가진 영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멀리서 지켜보던 다른 주민들도 처음에는 놀라움에 침묵하다가 이내 환호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지훈이다, 지훈이가 해냈어. 그들의 목소리는 폭우 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다. 그들은 지훈의 이름을 연호하며 그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비난이나 무시가 없었다. 오직 존경과 감탄만이 가득했다. 지훈의 승리는 단순히 개들을 구한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숨겨진 가치를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는 순간이었고 그의 이름에 새겨진 오명을 씻어내는 명예회복의 순간이었다. 그의 행동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각인되었고 그는 비로소 안개마을의 진정한 영웅으로 떠올랐다. 지훈이 구조한 개들을 이끌고 보건소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경외심이 교차했다. 특히 김 이장은 지훈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역력했다. 그는 지훈의 눈을 피하지 않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지훈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나 오해하고 있었다. 네 용기와 희생에 내가 감히 할 말이 없구나. 김 이장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쳤다. 그는 지훈이 젖은 몸을 가누기 힘들다는 것을 보고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지훈에게 건넸다. 이어서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우리 모두 지훈이를 도와야 합니다. 지훈이가 아니었다면 저 불쌍한 생명들은 모두 죽었을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지훈이를 돕고 이 모든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갑시다. 김 이장의 진심 어린 사과와 행동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지훈을 의심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존경하고 지지하기 시작했다. 한씨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지훈의 손을 잡았다. 내 아들 같구나. 지훈아, 정말 장하다. 며칠 후 비는 거짓말처럼 그쳤다. 강물은 점차 줄어들었고 햇살이 다시 안개 마을을 비췄다. 그러나 마을은 여전히 참혹했다. 곳곳에 떠밀려온 잔해들과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감돌았다. 지훈의 영웅적인 행동은 그들에게 좌절하지 않을 용기를 주었다. 지훈의 헌신은 언론에도 알려졌고 그는 안개 마을의 개들의 영웅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동물보호단체와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안개 마을로 몰려와 지훈을 돕겠다고 나섰다. 그들은 지훈에게 도시의 유명 동물보호센터에서 일해달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이곳에 남겠습니다. 이곳은 제가 자란 곳이고 제가 돌봐야 할 아이들이 있는 곳입니다. 대신 지훈은 그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안개 마을에 유기동물을 위한 전문적인 보호센터를 건립하는 것이었다. 그의 생각은 현실이 되었다. 동물보호단체의 지원과 김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폐쇄된 보건소 건물이 리모델링되어 안개마을 동물보호센터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이곳은 단순한 보호소가 아니었다. 지훈이 어린 시절 꿈꾸던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안식처가 될 것이었다. 이것은 그에게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었다. 그의 숨겨진 열정과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삶의 목적을 찾은 것이었다. 어느 저녁, 지훈은 박노인과 함께 센터 마당에 앉아 있었다. 저녁놀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구조된 개들이 평화롭게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봉구는 지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다. 박노인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옛날엔 내가 널 참 못마땅해 했지. 말수도 없고 어딘가 음침하다고 생각했어. 허허, 지훈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제가 뭘 해야 할지 잘 몰랐으니까요. 내 왼팔의 흉터를 볼 때마다 네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이 갔다. 하지만 너는 그 아픔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생명들을 살렸구나. 참으로 대단하다. 지훈아. 박노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왼팔을 내려다보았다. 흉터는 여전히 선명했지만 더 이상 그에게 공포를 안겨주지 않았다. 이제 그것은 그가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상기시키는 훈장과 같았다. 할아버지, 사실 전 어릴 때부터 동물들을 돌보는 게 좋았어요. 이 공책에 있는 것들도 다 제가 몰래 공부한 것들이고요. 지훈은 수줍게 자신의 낡은 공책을 내밀었다. 박노인은 공책을 펼쳐보더니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이런 재능을 숨기고 살았다니. 지훈아, 이제 너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너를 지지하고 너의 능력을 믿는다. 이제부터 너는 이 아이들의 희망이자 이 마을의 희망이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박노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따뜻한 온기가 가득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외로움과 불안감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은 듯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안개마을은 홍수의 상처를 완전히 딛고 일어섰다. 아니, 이전보다 더욱 활기차고 따뜻한 마을로 변모했다. 그 중심에는 안개마을 동물보호센터가 있었다. 폐쇄되었던 보건소 건물은 현대적이고 친환경적인 시설로 탈바꿈했고, 버려졌던 공간은 생명으로 가득 찬 안식처가 되었다. 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30이 다 되어가는 청년이자 안개마을 동물보호센터의 총괄 관리자였다. 그의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의 왼팔에 난 흉터는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이제는 그에게 자랑스러운 훈장과 같았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센터에 나와 동물들의 건강을 살피고 자원봉사자들을 교육하며 새로운 입양 가족들을 맞이했다. 그의 지식과 경험은 이미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고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픈 동물들은 치유되고 상처받은 마음은 회복되었다. 센터는 단순히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곳을 넘어섰다. 마을 주민들을 위한 동물 교육 프로그램, 어린이들을 위한 동물 체험 학습,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캠페인까지 진행했다. 지우는 이 모든 것을 주도하며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센터 마당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동물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다. 지우는 마이크를 들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동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봉구가 의젓하게 앉아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봉구는 이제 센터의 마스코트이자 영웅이었다. 봉구의 존재는 지훈의 삶의 궤적을 바꾼 결정적인 인물이었고 이제는 센터에 살아있는 역사였다. 아이들은 봉구를 쓰다듬고 지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연신 웃음꽃을 피웠다. 그때 저 멀리서 김 이장과 박 노인이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김 이장은 이제 명예 이장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센터의 가장 열렬한 후원자이자 자원봉사자였다. 그는 자주 센터에 들러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도왔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권위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고 대신 따뜻하고 인자한 미소가 가득했다. 박노인 역시 건강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센터에 나와 동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는 지훈의 가장 든든한 조언자이자 정신적인 지주였다. 김 이장은 아이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다. 얘들아, 오늘 우리 지훈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 알겠니? 이 모든 게 다 지훈 선생님 덕분이란다. 아이들은 일제히 네 하고 대답하며 지훈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지훈은 얼굴을 붉히며 겸손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센터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낡은 공책을 펼쳤다. 공책은 이제 수많은 손때가 묻어 더욱 낡아 보였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지훈의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보여주듯 더 풍부해져 있었다. 그는 공책의 새로운 치료법과 동물 행동 교정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있었다. 이 공책은 더 이상 그만의 비밀스러운 보물이 아니었다. 자원봉사자들에게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지혜의 보고가 되었다. 지훈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황혼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강물은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다. 한때 그에게 공포와 비극의 상징이었던 강물은 이제 평화와 생명의 순환을 의미하는 존재가 되었다. 그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강해졌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했으며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영웅이라는 거창한 이름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지훈은 봉구를 품에 안고 활짝 웃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이 걸어갈 길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다. 이 안개 마을에서 그는 자신의 두 번째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봄은 그에게 끝없는 성장을 약속하며 따뜻한 온기로 세상을 감싸 안을 것이었다.